별로 움직인 것도 없는데 자꾸 힘이 빠진다. 평소처럼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무릎이 후들거리고 숨이 찬다. 예전 같으면 쉽게 들던 쌀포대가 이젠 꼼짝도 안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몸이 마르고 근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근감소증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노인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근감소증 환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 질병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낙상사고 등 다양한 노인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이런 질병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근육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근육량이 줄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병원 신세를 질 수 있게 되며 골절 위험은 3배, 사망률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감소증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감소증이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근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근감소증을 진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근육량만 줄어들다가 점차 근력이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신체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전근감소증, 근감소증, 중증 근감소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근감소증 단계에서는 근육량만 줄어들고 아직 근력과 신체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감소증 단계에 이르면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력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중증 근감소증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만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만성질환, 수면장애,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운동 부족은 근감소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에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감소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성질환도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등은 모두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근육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이런 질환으로 인해 활동량이 감소하는 것도 근감소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 근육 생성에 관련된 호르몬들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근감소증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 속도는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감소증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거나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팔이나 허벅지 살이 눈에 띄게 빠져 보이거나 몸무게가 1년 새 3kg 이상 빠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력과 관련해서는 한 손으로 쌀 5kg 포대를 드는 게 어렵거나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우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감소증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근육량 측정, 악력 테스트, 보행 속도 측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근육량은 DEXA 스캔이나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고 악력은 악력계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보행 속도는 4m 거리를 걷는 시간을 측정해서 평가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모두 간단하고 통증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무조건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고 올바른 생활 습관만 유지해도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근력 운동이 근감소증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맨몸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다리 들기 등은 모두 근력 운동에 해당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팔굽혀펴기가 어려우면 벽에 대고 하는 벽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달걀,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우유,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기름지지 않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근육 생성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은 한 번에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생성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근육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7-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근육 생성에 가장 큰 적입니다. 흡연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니코틴은 근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켜서 근감소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근육량과 근력을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감소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운동도 식습관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중단하면 빠르게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근감소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근감소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 요양시설 이용 증가, 가족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근감소증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동시설 확충, 영양교육 등을 통해 근감소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괜찮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삶의 질도 함께 사라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천천히 걷기,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력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감소증은 알고 대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방치하면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을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